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엽입니다.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식을 사시나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차트를 보고 하시거나 남의 말에 솔깃해서 주식을 사시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식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리서치를 실제로 하시고 주식을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하시기 전에 그 회사에 대한 리서치는 꼭 하시고 주식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리서치를 꼭 해야만 하는 그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주식을 도박이 아닌 투자처럼 할 수 있기 위해서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도박처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주식시장이 약간 도박장처럼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을 한 문장으로 만약에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식 투자와 도박은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한 끗 차이고, 그 한 끗 차이의 시작이 리서치를 하냐 안 하느냐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박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가 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도박하면 저는 카지노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카지노에 가시면 정말 다양한 게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블랙잭이란 게임이 있는데요, 그 게임은 저희 같은 플레이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49%가 된다고 해요. 그게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다르게 말하면 100번을 게임하면 49번은 저희가 이기고 나머지 51번은 카지노가 이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카지노에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임 중에 하나가 슬롯 머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슬롯 머신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기계마다 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카지노에 있는 게임들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게임들을 도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길게 봤을 때 50%가 채 되지 않아서예요. 아무리 본인이 똑똑하고 게임 스킬이 좋다고 해도 길게 봤을 때 본인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50%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주식시장과 카지노는 어떻게 다를까요? 제 생각에는요, 주식시장은 본인이 원하면 도박도 할 수 있지만 또 본인이 잘만 하면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도박의 결과가 100% 운에 의존을 한다면요,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매의 결과는 본인의 스킬과 운의 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킬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실력, 기술인데, 스킬은 본인이 노력해서 늘릴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운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고 혹은 남의 말에 의존해서 주식 매매를 하신다면, 그거는 거의 운에 의존해서 하시는 주식 매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도박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도박이 아닌 주식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운의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스킬의 비중을 최대한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 스킬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리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킬이라고 해서 뭔가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리서치는 쉽게 말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 그 회사에 대한 본인만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그 조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쇼핑을 가실 때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옷 딱 사고 결제하지 않잖아요. 다양한 옷들도 입어보고 거울도 보고 또 다양한 조사를 한 다음에 사시잖아요. 그 과정이 정말 리서치인데, 주식시장에서만 많은 분들이 그 중요한 리서치 과정을 건너뛰시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도박이 아닌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리서치를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서치를 꼭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년에 미국에서 이틀 만에 6배 이상 오른 주식의 차트를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의 차트인데요, 금요일 종가가 17불이었는데 이날 아침에 32불부터 시작해서 결국 96불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5.6배 이상이 올라간 거죠. 한국은 상한가 하한가에 제한이 있는데 미국은 없어서 가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을 볼 수가 있어요. 이날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이 주식을 발견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리서치를 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리서치를 하는 사람. 첫 번째 리서치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 거래량이 폭발하고 주식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오르니까 우연히 발견을 하는데, 괜히 샀다가 떨어질까 봐 무서운 거죠. 그리고 또 이미 너무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사지 못합니다. 평소에 리서치를 하는 그 두 번째 사람은요, 이날 주식을 사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다릅니다. 이 사람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왜 이 주식이 이렇게 급등하는지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느라고 이날 주식을 사지 못해요. 다음 날이 됐어요.
11월 19일 리서치를 하지 않은 사람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아침에 9시 반에 장이 열렸을 때 떨어져서 시작을 해요. 한 10시 15분까지는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제 샀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0시 15분부터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이제 감정이 요동을 치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기가 싫은 마음에 감정적으로 주식 매수를 해서 100불에서 120불 사이에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11시 20분쯤 150불을 잠깐 넘겼다가 거의 더 이상 더 올라가지 않고 종가는 124불이었어요. 그 과정이 어땠건 결국 이분은 이날 돈을 벌어요. 리서치를 하는 사람은 그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사람을 리서치를 한번 해보니까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회사는 일단은 Karuna Therapeutics라는 바이오주고요. 5개월 전인 2019년 6월 27일에 주당 16불로 상장한 회사였어요. 시총가는 한국 돈으로 한 5천억 정도고 약을 개발하는 회사이고 시중에 판매되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매출은 없고요. 그리고 매년 400억 원씩 약 개발하는데 돈을 쓰는 회사예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뜬 공시 내용이 뭔가를 봤더니 이 회사가 개발하는 KarXT라는 정신분열증 약의 2차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긍정적이었대요. 그래서 주식이 엄청 오른 건데, 하지만 아직 2차 실험도 통과를 하지 못했고 가장 중요한 3차 임상 실험도 남았기 때문에 이 약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고, 주식을 발행하는 건 주주들한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날 19일날 장 종료 후에 공시 하나가 또 떠요. 이 회사가 260만 주의 주식을 96불에 발행한다는 발표를 하는 거죠. 그날 종가가 124불이었으니까 한 20-30불 밑에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12월 10일까지 주가가 46% 이상 폭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리서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큰 손해를 보게 되고, 리서치를 한 사람은 그 큰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리스크 관리를 리서치함으로써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리서치를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감정적이지 않은 주식 매매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그 봤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세 번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사람은 이 회사가 6월에 상장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리서치를 한 후에 이 주식을 8월 중순에 주당 18불로 매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KarXT라는 약이 그 주가 때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18불에 주식을 샀어요. 본인이 리서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후에 3달 동안은 주식이 움직이지 않았어도 괜찮았어요. 충분히 인내할 수 있고 조급함이 전혀 없었죠. 매일 주가를 볼 필요도 없고요. 그러다가 11월 18일이 왔고 그날 주식이 저희가 알듯이 급등을 합니다. 이날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첫 번째, 본인이 예상한 대로 KarXT라는 약이 좋은 약이라는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뉴스를 토대로 이 회사의 이 약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아직은 팔지를 않아요. 다음 날이 왔고 이 회사의 현재 적정가는 한 80불에서 90불 정도가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아침에 또다시 급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100불에서 120불 사이에 모두 매도를 합니다. 근데 웃기게도 그 가격대 100불에서 120불대 사이가 아까 전에 리서치 하시지 않았던 분이 감정적으로 매수를 했던 구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리서치를 하시면 남들이 다 살 때 자신 있게 팔 수 있는 그런 쉽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남들이 팔 때 사야 되고 남들이 살 때 팔아야 된다.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정말 쉽지 않은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리서치가 충분히 됐을 때에만 그런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왜 리서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가지 이유를 들여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리서치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몇 년 전에 와튼 MBA에 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리서치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